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무언가를 배울 때 커리큘럼이라는 말을 쓰죠. 교육 내용에 필요한 딱 정해진 과정과 계획을 뜻하는데요. 그 커리큘럼만 잘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목표했던 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는 이처럼 딱 정해진 정답을 찾을 수 없죠. 몇 살 때쯤은 취직을 하고 그리고 몇 살 때쯤은 결혼해 아이를 낳는다는 적당한 시기, 평범한 삶 말입니다.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 흔히 남들이 말하는 길과는 다른 길을 걸어온 그 누구보다 주체적이고 행복한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내는 배공미 군산대학교 교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이세요. 네. 지금 몇 년째 학교에 계신 거죠? 네, 올해로 12년 됐습니다. 12년이면 그래도 이제는 학생들과 소통도 아주 원활하게 할 만큼의 이제 연차가 됐고. 네, 어떤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학생을 가르친다는 것은 늘 네.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12년이면 그 12년 전에 그 학생들과 지금 학생들은 상당히 결이 다른 학생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늘 학생을 볼 때는 요 또래 학생들에게 네. 맞는 또 교수법을 또 개발해서 또 해야 되고 늘 이렇게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다는 거는 저희도 계속 공부해야 되는 이런 성향이 있어서 네. 지금도 어렵게 느껴지고요. 네, 다만 노력할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디 학과 교수님이세요, 그러면? 예, 저 사회복지학과에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러면 교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놓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런 질문 드리는 이유가 교수님의 어떤 삶을 이렇게 저희가 뭐 앞으로도 계속 질문을 통해서 답을 듣겠지만 여러 가지 직업들을 많이 겪고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또 다양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또 학생들은 고민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좀 뭐 선배님으로서 이렇게 좀 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런저런 노트로 이제 피드백은 좀 주는데요. 저희가 네. 강의 평가도 있고 뭐 스승은 아래 이렇게 스승에게 편지를 써서도 많이 주고 이러거든요. 그래요? 근데 거기에 열정적인 늘 열정적인 백 교수님 뭐 이런 구절은 정말 많이 보는 것 같고요. 네. 항상 이것 좀 해봐라, 이것 좀 해봐라. 제가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니까 좋게 말해서 열정적이고 너무 위복부가 많은 교수님이라고 나쁘게 생각할 말하면 좀 수도 귀찮다. 네. 버겁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래 그러면 어릴 적부터 누군가에게 이렇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뭐 교육을 하고 가르치는 그런 교사로서의 어떤 꿈이 있었던 겁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30대 중반까지는 네. 제가 이렇게 교수가 될지 정말 몰랐고요. 그래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전주 토박이인데 네. 너무 좀 가난한 집에서 성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대학이나 갈 수 있을까? 제가 대학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말 내가 그다음부터 잘 입어오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으로 자랐고 네. 그래서 대학 빨리 졸업하고 빨리 취직해가지고 네. 빨리 돈 벌고 또 부모님의 부족한 생활비도 좀 보조해드리고 이게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자라서 이렇게 길게 공부에 투자해야 되는 네. 직업을 가질 거라고는 30대 중반까지는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12년째라고 하니까 그럼 그 전에도 직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 군데. 여러 가지를 했고 첫 사회생활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된 네, 거예요? 지금은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하죠. 예. 네, 그 전에는 세 개로 이게 나눠 있었어요. 공무원, 직장, 지역 이렇게 세 개로 나눠 있었는데 네. 그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전주 사무소에서 근무를 했어요. 첫 직장이. 네. 대학교 이제 졸업하기도 전에 처음으로 이렇게 공채 시험을 봤는데 네. 덜컥 돼가지고 오, 4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근무를 했는데요. 야, 공채를 받는데 됐어요. 네, 오. 너무 운 좋게 됐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그 91년도가 예. 의료보험 초창기예요. 전 국민 이렇게 의무 의료보험 초창기여서 일이 엄청 많았겠네요. 일도 많고 시민들 중에는 일부는 왜 내가 병원도 안 갔는데 왜 매달 나한테 돈을 내라고 하는 거야 하고 오. 지로 용지 나오는 거 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오.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졸업도 하기 전에 네. 그 어린 상태로 가가지고 여러분 민원 창구에 앉아 그건 있으면 무서운 거지. 네.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 싫더라고요. 예. 그럼 어렵게 들어가는 공채인데. 네, 이런 삶일 줄 몰랐어요. 네. 그래서
남들은 그렇게 취직 빨리 하고 좋은 데 들어갔다고 부러워했는데 네. 불과 2년도 못 채우고 아이고. 다른 데로 옮겨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막 주경야독으로 계속 독서실 밤에 끊어가지고 공부를 네. 막 해서 다른 데 봤는데 네. 안 돼서 이제 몇 달 동안 이렇게 방황하다가 우연찮게 지방 일간지 수습 기자 공고가 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봐가지고 지방 일간지 기자가 됐습니다. 그다음. 기자를 또 하셨어요. 네. 공단도 참 좋은 직장이고 네. 기자도 참 좋은 직장이잖아요. 기자로서의 생활은 좀 어떠셨습니까? 네, 기자라는 직업 자체는 참 좋은 직업이죠. 이렇게 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이 신문사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남성 중심의 남성으로 주로 이루어진 직장이었고 과거에는 정말 그랬죠. 예, 네. 그래서 여성인 제가 들어와서 취재부에서 맡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한정돼 있었어요. 무조건 문화부에서도 여성 담당 파트. 그쪽은 여성이 당연히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뭐 경쟁적이지 않은 파트고 거의 고정으로 이렇게 있게 하고 다른 남성들처럼 들어오면 일단 그 경찰청 사회부 취재부터 시작하거든요. 보통 다양한 부서를 도는데 남성들은 저는 거의 문화부만 있고 늘 이렇게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되나? 허허. 늘 그런 솔직히 분노가 아, 그래요? 늘 잠재해 있어서 늘 예. 사표를 품고 다니는 심정으로 또 사표를? 네, 다녔습니다. 그래도 한 6년이나 공단에서도 다녔네. 사표를 마음에 품고 다니고 네. 기자로서도 또 사표를 품고 다니고. 네, 정말 사표를 오래 품고 다녔네요. 예. 한 6년 다녔거든요. 아, 네. 그러면 공단 2년에 기자 생활 6년 6년. 네. 하고. 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네. 이제 구조적으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배제하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되는 직장을 잡아야 된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인정받고 어떤 그 권력에 의해서 배제받지 않는 직장을 찾으려면 어떤 직장이 있을까 네. 이런 게 이제 큰 교훈이 왔죠. 그래서 더 이제 지금의 이제 학부 졸업으로는 힘들다. 제가 더 공부를 해서 어떤 좀 전문성이 있는 직장을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네. 석사를 하고 내친 김에 교수가 돼야겠다. 정말 교수가 돼야 내가 온전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네네. 그래서 교수가 되었다 마음 먹고 이제 미국 유학 준비를 네.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또 미국으로 유학을 가신 거예요? 네. 아, 미국에서는 그러면 한 몇 년 동안 어떤 공부를 하신 겁니까? 네, 제가 미국에 만 7년 동안 있었는데요. 예. 3년 정도는 그 LA 지역에 있는 그 노인복지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서 만 3년 근무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클리브랜드에 있는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유니버시티라고 거기에서 4년 동안 박사과정을 마치고 네. 돌아왔습니다. 아, 네, 그래서 총 7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삶도 좀 녹록진 않았죠? 아휴, 네. 말해 무엇. 그 LA에서 3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근무할 때도 예. 늘 이제 주경야독으로 네. 박사과정을 준비했기 때문에 밤에는 늘 라이브러리 가가지고 계속 그 박사를 일단 들어가려면 두 네. 개의 영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영어 공부하고 시험 보고 이게 너무 스트레스고 힘들었고 연고도 없었잖아요. 연고도 없고 정말 혼자서 너무 고독하게 정말 외로웠겠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상 박사과정 들어와서는 저희 이제 학교가 모든 박사과정생에 수업료 전액 면제, 생활비도 다 줘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오히려 편하게 박사과정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편하게 했습니다. 야. 그 전 과정이 힘들었지. 그러니까 초기에 정착하고 네. 뭔가 좀 초기 공부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노고가 들고 그 이후로는 그나마 좀 괜찮고. 네. 아. 점점 좋아진 편이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직업도 그리고 사는 것도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뭐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도 좀 바뀌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유학을 결심하고 유학을 갈 때만 해도 이 전주 지역에 유학을 간 사람이 너무 없었어요. 그 당시 때. 예, 그 당시 그래서 때면 한 몇 년도였어요? 그때가 지금 2004년. 4년 정도. 예. 네. 그래서 주위에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그때 이미 3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예. 제가 어쩌려고 저러나 어허. 그런 시선으로 많이 바라봤고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고 네. 그 제가 가는 곳마다 제가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강남에 어학원 들어가서 영어 준비할 때도 네. 이제 미국 가기 전에 그때도 저 나이 많은 누님은 누군가 보통 이제 대학생이거나 네, 저보다 한 네. 10살 이상 차이 나는 사람들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네. 네, 어학원에서도 그렇고 박사과정 들어가서도 같은 박사 그 한국 학생들에 비해서 네. 막 열 몇 살이 많으니까 그렇구나. 되게 어려워했을 겁니다. 그래요. 네. 아유 언니가 오셨네 이러면서 네. 이제 어떤 대하는 게 조금 쉽지 않고. 저분 어떤 사람이야 네. 이렇게 다들 희한하게 바라보는 거였고 네. 저 역시도 이렇게 남들보다 늦게 왔기 때문에 빨리 학위를 소스피드로 마치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이런 절박함이 굉장히 컸죠. 그래요. 그래서 정말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건 없었어요.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저도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긴 했지만 뭐 30대 어느 정도가 되면 뭐 결혼을 하고 네. 뭐 어떻게 하면은 아이를 낳고 네. 좀 하나의 직장에서 오래 다니면서 좀 뭐 부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도 축적도 시키면서 이런 정착이라는 어떤 개념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또 시기가 오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파괴하면서 지금 살아오셨단 예. 말이에요. 그때는 그게 더 심했죠. 한 직장 들어가면 60살까지 다니는 것을 네. 당연하게 당연하고. 여겼고 네. 또 솔직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제 결혼으로 그만두고 이제 직장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보다 더 일반적이었는데 그게 가정을 지키는 일이라고 우리는 예. 생각해 왔고. 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내가 그 평생 직장을 가져야 된다. 네. 아, 그래야 된다는 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강했어요. 아무래도 네. 가난한 집에서 이렇게 자라서 생존에 대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유학 막 공부하고 막 그랬을 때 그냥 남아 있을 걸, 그냥 공단에 있을 걸, 막 기자에 있을 걸 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몇 번 해봤죠. 너무 힘들어서 네. 너무 고독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라는 거가 그렇게 쉽게 극복되는 문제도 아니고 너무 내가 세상에 많은 가치 중에 고작 이 남의 나라 언어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많은 시간 투자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고 너무 힘들고 남들은 다 이렇게 정착해서 가정을 이루고 많은 것을 읽어나가는 듯해 보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나만 이렇게 영원히 국제 미아로 뒤처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괴롭고 후회도 하고 그렇구나. 그랬더라면 하는 생각 많이 했죠. 아, 후회를 했군요. 예. 네. 아, 알겠습니다. 네. 그것을 다 겪어내고 이제 다 졸업해서 다시 대한민국으로 오셨습니다. 교수로서 첫 발을 내디뎠을 때는 과거에 뭐 첫 직장, 그 다음 직장으로서 사회 진출했을 때와는 정말 다른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다르죠. 이제 마침내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노력해서 내 꿈을 이뤘구나. 내가 목표한 그 지점에 왔구나. 네.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고 또 감사하게도 이제 저희 학교가 이제 국립대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이렇게 교수들의 어떤 자율권 이런 것들 많이 부여해줘요. 네네. 그래서 너무 이전 직장하고는 결이 다른 존중받는 느낌, 내가 한 사람으로서 내가 한 만큼 존중받고 이렇게 사는 느낌. 그래서 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은 됐으니까 이제는 그동안 못했던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도 하고 형제, 친구들하고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한 가지 이제는 좀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누군가를 만나서 좀 가정을 이루고 싶다. 결혼을 이제, 생각하셨어요.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좀 그래요? 안정이 되니까. 근데 보통 좀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결혼을 하려면 뭐 여성은 그래도 뭐 20대 또는 뭐 30대 아무리 늦어도 뭐 30대 후반 뭐 이 정도가 돼야 결혼할 수 있고 결혼해야 돼라는 그 시기라는 게 우리 사회에 어떤 통념처럼 이렇게 주어지고 있었는데 결혼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때가 몇 살 때였죠? 내가 이미 44살. 그렇게 생각했을 때 주변의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주위에서는 네. 아유 그래 이제 너 이제 결혼만 하면 되겠다. 고생했으니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네네. 가정을 이뤄라 이러는데 네. 그래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한 명도 소개를 안 해주고 소개해줄 사람이 없다고. 그래. 야, 아무리 봐도 이렇게 나이 많은 노총각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안타까워라 했죠. 네, 저도 네. 제가 이렇게 나이를 거슬러서 이렇게 직업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결혼도 막연히는 그래 내가 좀 준비가 되고 마음을 먹으면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네. 좀 약간은 바보 같은 생각인데 막상 돌아와서 마음을 딱 먹고 보니까 와 정말 그 싱글 남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차 실기했구나. 내가 자아 실현을 한 대가로 결혼은 놓친 거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거 궁금한데 교수님께서 결혼이라는 어떤 그 행위를 어떤 개념으로 바라보는지도 궁금했어요. 우리가 그 메슬로우 욕구 위계 이론을 옛날부터 배웠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생리적 욕구가 있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면 안전의 욕구가 있고 그다음에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바로 따라옵니다. 이게 굉장히 절대적인 욕구예요. 그래서 당연히 어떤 애정을 받고 소속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늘 어렸을 때 자연히 꿈꿨고 그것도 늘 우리가 일과 사랑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고 늘 이렇게 또 학습받고 자라왔죠. 일만 성공한다고 그럼 100% 성공이 아니다. 그래서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저 역시도 늘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행복학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 네네. 너무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행복학을 많이 읽었고 또 연구도 좀 직접 하고 그랬는데 네네. 그 행복학의 결과들도 결국 행복은 사람한테서 오는 거더라고요. 정말 나하고 친밀한 관계, 친밀하게 안정적으로 어떤 그런 관계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 중에 그 파워풀한 관계는 배우자예요. 배우자가 너무 큰 포션을 차지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든 결과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게 최고의 삶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가정을 이루는 건 네. 어찌 보면 뭐 서로 그냥 좋아해서 만나고 뭐 함께 하는 것 이상의 어떤 가치관이 있다라는 거네요. 그러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실용적으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많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44부터 이렇게 결혼의 생각을 하셨는데요. 바로 못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네. 그 한국 나이로 네. 50에 성공을 50에? 아, 50에? 아, 그래. 아, 6년 동안 그러면은 네. 계속 이렇게. 너무 또 예. 외롭게 외롭고 그런 시기를 또 네. 지낸 거예요. 네. 그 기회조차도 없었고 이제 몇 번 선 보고 소개팅 했는데 네. 번번이 이건 아닌데 하는 네네. 서로 간에 이제 너무 이제 너무 나이가 들었나 누구하고 이렇게 친밀한 어떤 관계를 형성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게 네. 안 맞는 행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요. 이게 음. 소개팅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또 아저씨 아줌마가 와가지고 그냥 따분한 얘기하다가 가는 것 같은. 네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는 결혼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허. 그 44살에 몇 번 하고 그냥 말아버렸어요. 어. 이거는 내가 성공 생각하는 그런 게 가능성이- 아니야. 예, 성공 가능성이 일단 낮고 그렇게 딱 접고 나니까 굉장히 우울해지더라고요. 또 우울해. 그래서 우울증이 왜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우울해요. 그러게요. 예. 네. 접고 이러고 자연스럽게 살고 열심히 이제 어떻게 공동체를 네. 형성하고 살 것인가, 잘 살 것인가, 혼자서도 또 잘 살 것인가, 뭐 이런 거 공부하고 이렇게 다지고 이러다가 지금 현재 남편을 49세에 만나서 네네. 그냥 그 결혼이 아주 스무스하게 네네. 진행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합니다. 책도 귀엽고 네. 네, 앙증맞고 네. 사실 결혼에 대해서 책을 쓰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결혼은 뭐 늘상 우리가 쭉 뭐 어떤 사람이라면 뭐 누구나 하는 거니까 뭐 결혼해서 무슨 책을 쓰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결혼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콘텐츠가 돼서 네. 이게 책을 쓰신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책을 쓰시게 된 네. 거예요? 제가 일단 50살에 결혼한 것도 남들한테 굉장히 특이한가 봐요. 깜짝깜짝 놀라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뭔가 좀 책을 한번 써야겠다고 다른 걸 좀 이렇게 집필하고 있다가 예. 이게 잘 안 되고 이러고 있는데 문득 저하고 굉장히 친한 지인께서 그러지 말고 배국미 얘기를 써봐. 배국미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야 하면서 제 얘기를 써보라고 이렇게 네네. 권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럴까 하고 한번 가볍게 그 온라인 출판 플랫폼인 그 채널에다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편씩 그냥 쭉 어. 결혼 얘기를 써봤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좀 반응이 첫 회부터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요? 되게 특이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나는 50에 결혼했다. 1편 네. 주제가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그 편이 빵 터졌어요. 오. 그래가지고 막 관심 가져주니까 네. 계속 써볼까 해가지고 써봤더니 네. 이제 연말에 네. 좀 이렇게 특별상을 받아서 오. 특별상을 받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기획 출판이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전공이 사회복지 쪽이고 네. 누구보다도 그쪽을 많이 고민을 했으니까 그 소재 책이 먼저 나오고 더 주목받기 원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네. 결혼의 주제로 이렇게 책을 쓰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나의 계획과 좀 이렇게 달리 지금 가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네, 하고요. 맞아요. 제가 네. 노년학 특히 전공이거든요. 예. 그래서 중년에서 노년의 어떤 중요한 이슈들을 네. 좀 학문적으로 정리하는 책을 좀 쓰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조금 쓰다가 이게 먼저 나왔네요. 네, 열심히 해야죠. 앞으로 그 부분도. 알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서도 뭐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뭐 결혼 후에도 또 여러 가지 고민 사항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교수님께서 이렇게 결혼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된 그 요인은 뭐였어요? 이제 이 책을 쓴 이유도 중년 결혼 예찬 관점에서 썼거든요. 젊었을 때 이제 결혼한 걸 우리가 일반적인 결혼으로 딱 상정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게 그 젊은 시절을 부부가 돌파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단한 점이 많이 있는데 중년의 결혼은 제가 해보니까 네. 그 주위에도 저 말고도 여러 쌍이 있어요. 제 친구들이. 요즘에는 또 결혼의 네. 어떤 연령기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기도 해요. 예. 예. 그런 삶을 보면 중년에 결혼하면 청년 시대하고 달리 그런 그 통과 의례 같은 시행착오 같은 이런 것들이 딱 없이 네. 안정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둘이 중년이 될 때까지 그 한 20여 년 직장 생활도 했죠. 많은 사람도 만나고 또 과거에 연애도 해보고 이런 사람들이라 성숙해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성숙해 있고 그런 성숙한 남녀 둘이 통한다, 괜찮다 이런 생각을 들면 이게 나쁜 현실이 아니라 그냥 현실적으로 굉장히 좋은 현실인 거예요. 이상적인 그래요? 현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케이스뿐만 아니라 다른 케이스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되게 안정적으로 이 사람 괜찮다 하고 이렇게 사랑을 느끼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결혼을 가는 거지 결혼할까 말까 고민도 별로 안 하고 이렇게 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내가 정말 결혼하고 싶어도 때를 놓쳤거나 그 사람을 지금 만나지 못해서 이제 홀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분들에게 뭔가 좀 응원이 되고 격려되는 말씀이 되네요. 네. 네. 제가 일단은 지금 뭐 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이 두려워서 망설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저지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냥 저지르세요라고 하고 싶습니다.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네네. 이렇게 막 망설이고 있는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네네. 행복하게 사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용기 내서 그렇게 결혼이라는 게 중년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힘든 게 그렇게 별로 없으니까 저지르라고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정말 저지르고 싶은데 그 운명의 신이 아직 무지 않아서 네. 힘든 분한테는 또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나의 시계는 조금 느리게 네. 흘러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고 그동안 자기 삶을 더 이렇게 누리면서 이렇게 또 자기 삶도 풍요롭게 살고 계셔라. 그리고 이제 사람 속에서 사람을 만나려는 남자건 여자건 사람 속에서 늘 살려고 노력을 각별히 해야 된다. 네. 그래야 본인의 삶도 즐겁고 사람을 만나는 운명도 더 만나기 쉽다. 이런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주변의 어떤 시선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을 못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정도 나이 됐으니까 이런 걸 도전하는 것은 좀 나이 들지 않았을까? 이젠 나는 뭐 가정도 있고 아이도 있는데 뭘 새로운 거 도전하는 건 불안정하지 않을까? 라는 것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스스로
놓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교수님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좀 마음의 핑계 아닐까요? 상당 부분은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악조건이 있어서 도저히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려움이 있고 지금 현재 기득권을 놓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기득권을 놓지를 못하면 다른 것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냥 현실의 연장일 뿐이거든요. 모든 것에 안정되게 확정된 미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다소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한 발을 나가야 될 때는 나가야 되는 삶이 그런 사람이 성취를 하고요. 네. 또 요즘 같은 장수 시대에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 시대가 이제 도래했거든요, 이미. 그래서 다양한 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자기만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시도하면서 나이 들어서도 지금 많은 노인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고 계세요. 네. 이런 시대에 젊으신 분들이 왜 못 저지르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먹기 나름이고 그런 욕구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는 담대한 마음으로 한 발을 확 나가야 돼요. 저질러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지르고 싶은데 교수님처럼 외롭고 고독하고 괴로울까 봐. 네, 그거를 통과해야 됩니다. 노페인 또 개인입니다. 아, 그거를 통과해야 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잘 아시면서.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공단 직원으로서도 일을 했고 뭐 기자로서도 일을 했고 유학 갔다 오고 지금 이제 교수로서 12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교수로서의 직업은 괜찮습니까? 아니면 너무 다른 직업도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 너무 좋은 직업이고 예. 너무 과분하게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네. 너무 만족스러운데 단지 우리 진짜 삶이 길어졌잖아요. 예. 지금 그리고 제가 노년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노년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아 이게 제가 65세에 이 직업을 끝내고 그냥 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년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이후의 삶도 내가 이렇게 즐기면서 네.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뭔가 내가 알고 있는 뭐 일천한 지식이지만 네네. 이런 것을 나누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후의 직업을 지금부터 서서히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예. 그러면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어떤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지 도대체 뭘 준비를 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네. 아예 몰라서 막연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한번 더 조언을 해줄 수 네. 있다면 한번 말씀 들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전체 사람들에게 조언한다면 이제 굉장히 길어지는 그쵸. 내용이어서 그렇고 네네. 제가 이제 책에 잠깐 썼는데요. 그 싱글로 사실 분들, 네. 그 살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드리는 말씀이 있었어요. 정말 사회적으로 살아야 된다. 혼자 살면 더 혼자가 되거든요. 사회적 관계가 오히려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회 속에서 제가 본인이 모임도 만들고 였고 이렇게 주도적으로 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그래야 혼자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 이런 거고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서 주도적으로 이탈하지 말고 따라가야 된다고 제가 조언하고 싶거든요. 이거는 네. 이제 싱글이거나 또 결혼하신 분들 다 마찬가지인데 요즘 뭐 잘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는 로봇으로 대변되는 네. 정말 많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면서 우리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많은 것들이 이미 너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걸 알고 구매할 수 있는 여력과 그걸 또 활용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은 노인이 될수록 그게 어렵더라. 제가 보니까. 그래서 사회 속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기존에는 이제 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렇게 기본적인 그 백업을 해줄 수 있는 기본 경제력과 뭐 소일거리 이 정도로 노년학에서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고 그 긴 시간 이 능력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젊고 건강한 노년을 오래 보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촘촘히 할 무언가를 갑자기 노년이 돼서 하기는 힘들어요. 그 네. 시대가 너무 지금 빨리 변했고 그렇죠. 변한 시대에 맞게
지금 계속 따라가서 그 시기에 또 그 시기에 맞는 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이런 변화의 물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노년이 도태되지 않고 행복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앞으로의 바람이나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어쩌다가 이제 50 결혼한 지 다소 민망한 얘기로 이렇게 다니는데요. 이것을 이제 시작으로 제가 오히려 중년, 노년 준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깊게 농밀하게 좀 연구하고 해서 네. 그걸 같이 나누는 그런 활동을 제 부캐릭터로 좀 하고 싶은 욕심이 그래요? 좀 있습니다. 그동안도 엔잡러로 사셨는데 앞으로도 엔잡러로 살아가는 것을 또 네. 계획하고 계시고 네. 그렇군요. 그게 소망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의 속도를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나만의 이 속도를 지키면서 내가 추구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또 아름다울 수 있구나라는 것을 교수님 통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도 그 길을 참 잘 찾았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 길을 응원하면서 오늘 이야기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